AISL로 바닥에서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잡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쓸어담고 있는 이 온디바이스 AI 숨은 수혜주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빈쌤입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의 순환매도 빠르고 그리고 또 워낙 트럼프 이슈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번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시장이 또 평온할 때도 있지만 또 어지러울 때도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또한 또 지나갈 일이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겠습니까? 내가 좀 확신이 안 서고 쉽지 않고 힘들 때는 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잠깐 또 쉬었다가 시장이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를 다시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현 시장에서 좀 어떻게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이슈를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며 각각의 수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뭐 부자TV 팬딩 멤버십이나 아니면 또 행복스케치 영상으로도 올려드린 바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 영상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정리해서 올려드려 볼 테니까 힘든 시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할 것이느냐, 아무래도 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바닥에서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잡아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특히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합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벌써 외국인들이 좀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도 같이 한번 좀 공부해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내봤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가 챗GPT 등장 이후로 계속해서 AI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삼성이 출시한 AI 스마트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고 여기도 보시면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사실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 침체였거든요. 그렇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수년째 침체되었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들어 좀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니 전 세계 출하량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 증가를 했고요. 최근 3년 동안 이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성장세도 3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죽어가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심폐소생을 AI로 받아서 다시금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AI 폰, 그 다음에 폴더블 폰 이러한 스마트폰 성능적인 혁신이 본격화가 되면서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뜩이나 AI 스마트폰을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도 AI가 적용된 차세대 폴더블 폰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또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 또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관건인데 애플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적으로 출시를 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하반기에 출시할 그 아이폰 신작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해가지고 하반기에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실제 애플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하반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의 그 신제품 출시에 따른 AI 스마트폰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기대감은 선반영된다라는 관점에 그 출시일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그 기대감 측면에 의한 주가 상승분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제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건 출시 이후로 정말 삼성도 삼성이지만 특히나 애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충족을 해주면서 실제 판매량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관찰하면서 수익을 키워가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단기적으로 정리하거나 하는 전략을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난해
해 지금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던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거의 모든 시장에서 이제 성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AI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 즉 AI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우리가 주목해보고 그 안에 있는 기회를 좀 찾아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자료도 보시면 자 올해 분명 AI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전체 스마트폰에서의 침투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불과 이제 3년 뒤 2027년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전망치거든요. 즉 AI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삼성과 애플의 또 신제품 출시로 말미암아 더 성장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배 이상의 또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연 AI 스마트폰 무엇이 다르고 그 다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핵심 부품이 있다면 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또 돈을 벌 테고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관련된 수혜 업체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며 오늘도 또 그와 관련한 기업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글로벌 AI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인데 확실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고 쭉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성장률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올해도 올해지만 26년까지 봤을 때의 이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7년, 8년 가면 갈수록 성장의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해요? 좀 완만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주가는 워낙 또 이런 구조적인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장률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올해부터 뭐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그 중에서도 같이 공부할 기업은 이제 DKT라는 기업입니다. BH라는 기업 아시죠? 대표적인 애플 수혜 기업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 BH 그 BH의 자회사인 DKT입니다. 자, 이 DKT의 PCM, SPCM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이 SPCM 부분에 대한 매출이 내년에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매출이 크게 이제 증가할 것이 전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PCM, SPCM이 무엇이느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AI 기능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모아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서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맞게끔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줘야 되고 사용자가 어떠한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른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까? 기존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똑똑한 스마트폰이 필요하겠죠. 스마트폰이 똑똑해지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뭐 반도체도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요 또 핵심 부품들이 더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일을 할 때 있어서 뭐가 또 발생할까요?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거나 아니면 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배터리 소비 전력이 높아지거나 발열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로 인해 수명이 또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온디바이스 AI 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소비 전력을 낮추고 수명을 늘리고 발열을 줄이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부품이나 뭔가 소재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들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더 많이 써서 기술 격차를 벌려야 되겠죠. 그러니 이 DKT가 만들고 있는 SPCM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PCM 대비 상위 호환인 SPCM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기존보다 배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효율이 높다면 자연스럽게 소비 전력을 낮출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발열의 강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화가 된 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할 테고 자연스럽게 기존 거 대비했을 때 가격을 더 높게 정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하나를 팔더라도 더 비싼 판매가로 말미암아 이익률을 개선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CM은 뭐느냐? 쉽게 말해서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고 단락을 보호하는 등 배터리를 보호하는 보호회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DKT가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KT는 모기업인 BH로부터 FPCB를 공급을 받아서 원천 기술인 SMT 방식을 활용해 FPCA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FPCB가 이제 BH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SMT라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PCB에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납땜으로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FPCA를 만드는 게 이제 DKT고, 주요 경쟁사로는 뭐 한국컴퓨터, JMT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납땜을 완료한 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게 또 판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으로 PCB를 이용해서 생산을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면은 최종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 뭐 삼성이나 애플에게 납품해서 판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DKT의 전방 이제 고객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결국 스마트폰 업체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고객사를 계속해서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삼성이 스마트폰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돈을 벌어가는 업체인데, 지금 그 삼성이 AR 스마트폰을 또 잘 만들어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또 애플도 AI 스마트폰 시장으로의 진출을 또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DKT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매를 또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AI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 거보다 더 높은 단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DKT는 이제 뭐 AI 폴더블과 같이 스마트폰이 고사양화가 되는 부분에 따른 직접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내년 이후로 애플이죠. 애플에게 이제 IT OLED 채용 확대에 따른 수혜도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잡아주고 있는데, PQC 관점에서 결국 DKT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P, 판매 가격. 아무래도 고사양화에 따라서 기존 거보다 판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장점을 온디바이스 AI 향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Q,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자,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신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 전장 또한 또 애플 OLED 태블릿 신규 벤더로까지 이제 기대를 좀 잡고 있다. 여러모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해부터 이제 PQ가 같이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실적의 성장을 차근차근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 기존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T향 매출 비중이 100%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뭐가 달라지죠? BIT향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점점 커져요. 아까 보면 이제 IT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폰이 주로 되겠죠. 스마트폰이 줄어들어서 이게 커지는 건 아닐 겁니다. 스마트폰도 분명 커지는데 뭔가 새로운 매출처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면서 IT향 매출도 늘어나고 신사업향 매출도 증가하면 거의 더블로 실적이 이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KT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IT도 IT지만 전장, 자동차 시장으로도 나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또 ESS도 아우르고 싶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는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PCM, 주로 이제 스마트 기기 위주로만 이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사업으로는 차량용 무선 충전기, 뭐 BMA, BMS 같이 자동차 쪽으로도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잡은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IT 디바이스 기기 관련해서 종합 부품을 만드는 모듈사로 나가고 싶다라는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한 3년 안에 갈 것이다라는 거를 발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자동차 쪽으로의 매출이 얼마나 또 잡히느냐에 따라서 실적 성장폭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부분, 전장 사업부에 대한 매출액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자,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커져 버렸죠. 심지어는 이제 내년에도 추가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DKT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와이어리스 폰 차저.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있어서 충전선을 꽂지 않고 이 기어봉 옆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되게끔 하는 제품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ESS 부분입니다. ESS 부분. 특히나 이제 고객사가 삼성 SDI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 ESS의 필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BMS 모듈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BMS 모듈 양산 테스트가 완료돼서 올해부터 이제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또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제 반영될 거라고 해서 내년에는 200억에서 많게는 400억까지도 매출액이 ESS 관련해서 이제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BMS가 뭐냐면 배터리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충방전 과정에서의 전류 및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필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DKT는 스마트폰 쪽도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배터리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좀 제어하는 그 핵심 필수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AI 향수에도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받겠지만 앞으로 또 전기차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이 BMS 시장도 노려보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한번 좀 더 공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구글, 오포, 비보, 샤오미 대부분 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거의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DKT 입장에서는 애플을 포함시켜야 더 큰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에너지 쪽으로는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등등 또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관련해서 뭐 GM, 스텔란티스 등등 뭐 볼보, 제규어 많죠. 생각보다 이제 글로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과의 이제 고객을 맺고 있는 만큼 탄탄한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에 따라서 이게 또 중요하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을 보니까 자, 전분기 대비 무려 70%, 연간으로 보더라도 71%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야, 전분기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142%, 연간으로 쳐도 거의 20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기 최고 실적을 1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자, 이로 말미암아 올해 매출액은 4,148억 원, 영업이익은 262억 원, 그래서 연간으로는 뭐 50%에서 80%까지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또 비싸진 않아요. 잘 보시면 자,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하단이 이제 코로나 때 당시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요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좀 그래도 하단 부분에서 머무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PBR로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DKT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찍는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보니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폭증했다 하면서 올해 2분기는 설립 이래 사상 최대치일 정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예견된 호실적이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분기마다 100억 원 이상 벌고 있다고 하고요. 성장 스토리가 더 있다라고 하죠. 결국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의 3대 배터리 제조사 중 한 곳, 아까 봤던 이제 삼성 SDI. 자, ESS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400억 원대 매출이 예상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번에 또 하반기에 출시할 폴더블 폰도 AI 폰으로 이제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2분기 실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간에 봤던 이제 무선 충전 모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률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거기에 사실 ESS 분야가 내년 실적을 좀 견인할 수가 있겠는데 이 또한 AI 시대에 따라 또 같이 성장을 하는 이 또한 사실 AI 수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ESS 분야도 마찬가지. 자, 내년부터 북미 진출과 함께 고객사 확대를 본격화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또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자 차트랑 또 실적 흐름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자 차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창 코로나 때 이제 좋았던 시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 뭔가 좋아질만 하니까 또 살짝 밀리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박스를 그어놓고 힘을 좀 모으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박스권 상단을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나 이제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실적 데이터도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연간치를 보였을 때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매출액이 뭐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안 나오고 계속 들쭉날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달라지죠. 올해부터 매출액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특히나 심지어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탄탄한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 성장이 이거는 온디바이스 AI 향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지만 무엇보다 기존에는 삼성 스마트폰 쪽으로만 너무 비중이 치중돼 있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성장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자동차, 전장 시장, 특히나 ESS 쪽으로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매출액도 다변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성장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진짜 애플의 또 안정적인 고객사 라인까지 또 확보할 수만 있다면 왜냐? 애플도 온디바이스 AI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또 주요 부품을 DKT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테스트 이후에 실질 납품을 한다고 봤을 때는 또 추가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밸류 부담이 덜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12개월 기준 PER이 8.77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앞전에 실제 PER의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크게 무너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15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에 이제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현재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그래도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거의 반토막 정도 좀 싸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오히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차트나 가격이 아닌 기본적인 이익 대비 이제 시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래도 밸류적인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좀 더 온디바이스 AI와 ESS 향 성장세를 기대해보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삼성과 애플의 또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시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판매량이 나오면은 실망감에 따른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에는 출시 전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만 먹고 나오는 전략도 매매적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투자적 관점에서는 그런 흐름까지 같이 고루고루 보면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래도 한 1, 2년 정도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또 기준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또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아서 또 현명한 투자로 인해 좋은 결과 다들 이뤄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도 단기적이지만 전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기업들은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가급적 누릴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활용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에 좋은 결과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따가 영상 끝날 때쯤에 아우트로 이제 홍보 영상으로 잠깐 나가겠지만 이번 주 주말부터 여러분들 부자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 행부학교 컨텐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행부학교 컨텐츠를 제가 특별히 만든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랑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을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켜서 투자로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야, 나도 나지만 우리 직원들도 같이 좀 공부하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제가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찐 실력자분들을 모셔서 저랑 같이 배워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새롭게 기획한 컨텐츠 행부학교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또 초빙 강사님을 모셔서 수업을 듣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당분간 주말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실력자분들 모시고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촬영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실력 향상 뿜뿜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되는 행부학교 컨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주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